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7일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보이십니까? 여기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하고 있는 분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벨기에의 필립 국왕입니다. 자, 이날 26일 오전에 열린 행사였는데요. 네, 벨기에 6.25 전쟁 참전 용사 기념식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예, 필립 국왕이 약 2분 동안 연주가 되는 트럼펫의 어떤 조가를 연주하는 내내 2분 동안 묵념을 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정말 국왕으로서는 전사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벨기에는 6.25 전쟁 참전국 16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룩셈부르크와 함께 연합대대를 꾸려서 우리나라에 약 3,500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106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특별히 이 벨기에 6.25 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이러한 추모식을 열었고, 이 추모식 끝난 이후에는 참전 용사 9명과 일일이 만나면서 악수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당시 그 벨기에 국방장관, 그러니까 6.25 당시에 벨기에 국방장관이자 상원 의원이었던 앙리 모로 드 블랑 씨는 당시에 파병을 하지 말고 장비만 지원하자라는 이런 일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물리치고 병력을 파병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또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방장관이 직접 소령 계급을 달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에 합류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추모식에서 국왕을 같이 수행한 행정안전부 장관 피터 드 크렘 벨기에 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6.25 전쟁은 세간에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전우를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들의 기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추모 행사가 끝나고 나서 9명의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8명의 한국인은 당시 이제 벨기에 카츄샤라고 불리었던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그런 한국군이었는데요. 이 8명 중에 몇 명은 이미 이제 벨기에 정부로부터 레오폴드 2세 훈장이라는 그 벨기에를 위해 공헌한 벨기에인과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훈장까지 수여를 받은 바 있고, 이날 추모식에서 초대되어서 또 국왕과 악수하고 또 뭐 서로 격려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3월 26일 오전에 있었던 이 추도식과 대비되게, 자, 이날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죠? 어제 3월 26일은 서해에서 일어났던 천안함 폭침 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이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요. 지난주 22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죠. 그리고 26일 어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의 장병이 희생이 되는 천안함 폭침 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지난주 그리고 어제 연속으로 방송에서 어떤 뉴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천안함 9주기를 보도한 방송사, 적어도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KBS, MBC, SBS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천안함 9주기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은 방송을 했느냐?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를 단신으로 내보낸 SBS 제외하고 KBS, MBC,
JTBC, 어느 공중파 방송사도 이 서해 수호의 날 그리고 천안함 구축에 대해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 전 이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해 오셨는지 아시죠? 나라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이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 전혀 보도하지 않은 반면에 해상 사고의 희생자와 관련된 뉴스는 정말 지나칠 만큼 많이 보도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세월호의 뒤늦은 졸업식,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학생의 뒤늦은 졸업식에서 이 졸업식에 대해서도 KBS, MBC 대대적으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희생당한 우리 장병들의 희생, 그 희생을 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갈수록 천안함이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놀라울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는데 믿을 수 있는 행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수호의 날 굳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천안함 구조기가 있었던 어제 어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러죠. 또 정경도 국방장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서해상에서 일어난 정말 불미스러운 충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김현철 씨, 김현철 교수죠. 교수는 역시나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해전까지도 뭔가 우발적인 사고로 과거에 여러 번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벨기에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이 벨기에, 정말 그 벨기에 군대에 배속된 사실은 벨기에인이 아닌데 한국인에게조차 이렇게 훈장을 주면서 이렇게 머나먼 타국에 와서 직접 추모식을 열면서 이렇게 일일이 격려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벨기에 모습과 굳이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많은 인사들이 이 정부에서 정말 출세를 했다라는 거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2010년에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서 오히려 미국 측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했던 인사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문화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때 참석했던 사람이고, 이 외에도 정현백이라는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씨 역시 이 당시 2010년에 미국에 가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김상근이라는 당시 6.15 선언 실천 남측위 대표 또한 비슷한 주장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KBS 이사장으로 지난해 1월에 선임이 됐습니다. 또 이승환이라는 역시나 6.15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017년 12월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모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굉장히 화가 날 소식도 있었죠. 9년 전 천안함 폭침에서 살아남은 장병들 중에 22명이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이 중 6명만 통과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사실인데 생존자 22명 중에 13명이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 생존자 중에 상당수는 우울증과 같은, 정말 불면증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 오고 있고, 예, 밤이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여러 댓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냐? 보훈처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노무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해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9년 동안 자신이 돈을 내면서 직접 정신과를 다니면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이. 네, 또 이런 사례도 보도가 되는데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난해 이제 8월 드러났었는데, 지난해 8월 K9 자주포 부상을 당했던 장병 이찬호 예비역 병장, 당시 25살이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그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굉장히 국가유공자 선정을 받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리고 30만 명이 넘는 동의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었다. 기다렸던 국가 답변이었지만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만 했다. 보훈처는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고 취업 지원과 교육 지원 역시 해준다는 말만 했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은 없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장병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26일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9주기를 맞아서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호국이 모욕당하는 시대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논평을 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우리나라 역전의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당했다. 젊음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46명의 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 금양호 선원들은 그렇게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9년,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애절한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만이 흘렀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용사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중요 책무요 예의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도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마음도 외면한 채 그저 북한의 심기 보전에 급급한 모양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서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표도 볼 수 없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로 규정하는 등 듣고도 믿기 어려운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북편단심은 3월 8일 내각 개편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우리의 천안함 용사들이 희생을 모욕한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했다.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심기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우리 국민들이 홀대받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 땀, 눈물,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 용사들을 잊은 적이 없다.
한국당은 애국심과 충정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안위가 좌파 독재로 인해 위협당하지 않도록, 또한 두 번 다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네, 이것은 자유한국당만이 할 일이 아니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어떤 희생 속에서 얻어진 것이고 쟁취해낸 것인지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희생이, 헌신이 정말 지워지고 잊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